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바로 전문화사 그리고 현역부사관, 민간부사관입니다.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데 현역부사관이 경쟁률이 많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률이 낮으니까 병사로 일단 먼저 들어갔다가 현역부사관 지원하면 괜찮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현역부사관을 들어가고 싶어도 병사로 지원했는데 만약 원하는 병과도 아니고 지금 있는 일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일단 장단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전문화사는 여러분 병장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장을 마치시고 그러면 이제 병으로서는 전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어서 전문화사로 들어가게 되고요.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하실 수 있는데 6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늘리다가 단기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 단기 부사관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4년 이후에는 장기 선발이 되어야만 이제 쭉 하실 수 있는 제도예요. 뭐 장기 선발 같은 경우는 현역 부사관이나 민간 부사관이나 모두 공통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전문화사 일단 장점부터 보면 일단 병사로 들어가서 이거 좀 할만한데? 이거 일 좀 괜찮은데? 간부도 할만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병사로 들어가는데 정말 나에게 맞지도 않고 사실 일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주위 사람들도 간부님들도 굉장히 좀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위 간부들이나 병사들 선후임 간에 크게 트러블 없고 일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다면 전문화사를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좋아요. 전문화사 좋은데 이제 필기시험을 또 보지 않고 병에서 전문화사 하사로 넘어갈 수 있어서 사실 체력 검정하고 면접만 보면 바로 이제 병사로 전역하자마자 간부로 넘어갈 수 있는 제도 때문에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메리트도 더불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령 4년이란 의무기간이 딱 주어지면 단기 전환을 통해 이제 4년이란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화사 같은 6개월 단위로 쭉 연장을 해가지고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6개월 해보고 별로 아니다 싶으면 전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단기 전환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 이제 단기 부사관, 현역 부사관이나 민간 부사관처럼 그런 신분이 맞춰진다는 점, 그리고 단기 전환이 그 해당 부대의 병과 TO에 맞춰서 따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단기 전환의 어려움, 리스크도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현역 부사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역 부사관 역시 병사로 조금 생활을 하다가 괜찮은데? 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 시험을 봐야 돼요.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부사관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 경우 단점이 좀 존재해요. 바로 필기시험 리스크죠. 현역 부사관의 경우 2병이 지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1병 신분부터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필기시험을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현역 부사관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경쟁률도 얼마 안 되던데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도 병과별로 경쟁률이 최소 2대1에서 3대1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준비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경쟁률에 밀려서 아니면 요즘에는 꽈락으로 인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기 꽈락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렸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군뜨님 필기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현역부사관 지원생들 중에서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2병, 1병 시절에 병사생활 초기라서 병영생활에 적응하고 업무 익히느라 개인정비 시간에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시간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간부선발도구 문제집이라도 그래도 한 2회도, 1, 2회독은 해보고 들어가셔야 과락도 조금 피해볼 수 있고 좀 우위에 설 수 있는데 자, 그렇지 못해 떨어진 분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주님 2병 때부터 1병 때부터가 아니라 그냥 쭉쭉 더해서 병장 때 넘어가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장까지 하고 현역 부사관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민간부사관, 제가 이어서 바로 민간부사관 얘기를 할 텐데 민간부사관은 바로 병사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제도인데 현역 부사관은 그러면 계속 필기가 떨어져가지고 병장에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병 생활했던 1년 반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 병사 월급으로만 책정이 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내 친구 민간부사관으로 들어간 친구에 비해서 월급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현역부사관 들어갔을 때 다시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단기가 끝나고 단기 선발로 넘어가는 연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나이도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늦게 들어가면 좋은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현역부사관의 경우 병과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병사로 처음에 그 뺑뺑이로 들어간 그 병과 있죠. 그 지원한 병과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부대를 옮기고 싶고 병과를 옮기고 싶어서 타 병과를 지원한다? 안 되십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역부사관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병생활이 만족스럽고 간부로 전환했을 때 시너지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기가 조금 자신 있다면 단 한 번에 합격할 수도 있고 1년에 3, 4차례 이상 뽑기 때문에 지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무일수에 따라서 장려금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보통 1병 때 넘어가잖아요. 1병에서 상병 되기 전에 지원할 경우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금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민간부사관 얘기해 볼게요. 민간부사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손으로 내가 희망하는 병과를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병사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 신분에서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필기시험 난이도랑 경쟁률이 현역 부사관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병영 생활 내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에서, 학생 신분에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여유롭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내가 필기 점수만 끌어올린다면 어느 곳이든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병사 생활 기간 없이 바로 민간에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만 19세만 넘는다면, 고등학교 졸업만 된다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군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기술부사관 쪽으로 전문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더욱 폭넓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하사나 현역부사관은 아무래도 병생활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꼬이게 되면 더 지체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부사관의 경우 바로 민간인 신분에서 넘어가게 되고 특히 남군의 경우에는 병의 의무, 병역의 의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 좋죠. 그래서 직장인처럼 내가 직업군인으로 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병역의 의무까지 지는 셈이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병사로 갈지 아니면 조금 길더라도 어느 일정 봉급을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단기 부사관이나 단기 장교로 지원해서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민간 부사관은 그만큼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 정말 탄탄히 준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1년에 사실 2차례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 첫 번째 시험을 떨어진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시험까지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첫 시험, 그 다음에 못하더라도 두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굉장히 필기시험 준비를 탄탄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진로 고민이나 상담 원하시면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을 유튜브 댓글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